북중수교 75주년인 조중친선의 해를 맞아서 중국의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들도 있습니다만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밀착과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전화통화에서 불거졌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위한 정부적 목적의 방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서열 3위가 왜 평양으로 건너갔는지 와이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방북 첫날인 11일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중국은 조선 그러니까 북한 측과 함께 올해 양국 친선의 해를 기회로 삼아서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인적 문화적 교류 추진, 전략적 협조 강화, 중조 그러니까 북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오는 이어서 최룡해에게 중국과 북한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시종일관 확고부동한 우리의 전략적 방침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올해는 양국 수교 75주년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룡해는 피로써 맺어진 조중의는 역사가 유구하고 뿌리가 깊다 그러면서 양국이 공유하는 귀중한 유산이자 재산이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최룡해는 이어서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의 전략적 이용도 하에 양국 친선 관계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과 손잡고 양국 지도자의 이용도에 따라서 수교 75주년과 친선회를 계기로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우호 협력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 나가길 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 국제 및 지역 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한편 이 북한 공산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12일 자오 위원장이 전날 오후 평양 순안공항에 마중 나온 최룡해의 영접을 받으면서 방북 일정을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오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북한을 방문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로 지난해 7월 북한을 방문한 리홍종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지난해 9월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류거중 국무원 부총리보다 서열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가 평양에 간 이유는 뭘까요? 단순하게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은 전시적 방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일단 여러 언론들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방문이 아닌가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판단키로는 자오 위원장이 이번에 방문한 목적이 정상회담을 최우선 주제로 다루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세우고 싶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또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하고 강한 밀착을 하고 있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정상회담 개최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가능성은 없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북한을 방문하기 때문에 균형 차원에서 시진핑 역시 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서 정상회담을 할지조차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평양일 수도 있고 2018년 5월에 정상회담이 열렸던 다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롄에서 정상회담을 하자는 제안은 북한이 먼저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오러지의 이번 평양 방문의 주 목적이 대외적으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상회담 논의 이게 아니고요. 한반도의 안정에 더 주안점을 두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해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이번 자오로지 방문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곧 정상회담 개최도 결국 김정은에게 주는 당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오로지의 평양 방문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눈여겨볼 것은 중국 관영지인 황구15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10일 정지용 푸단대 한국연구센터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과 한미동맹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반도는 민감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 강화는 지역 안보 상황에 확실성을 더하고 잠재적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오로지의 방북이 북중 관계의 강화를 불러올 것이고 이는 곧 한반도 안보 위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글로벌 타임스도 자오 위원장 방북이 북중 관계는 물론이고 지역 정세에도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왕진성 중국 사회과학원 동아시아 연구원도 올해가 북중 친선의 해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양국은 국제 정세의 심대한 변화가 이야기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더 깊고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왕진성 연구원은 이어서 양국은 고위급 공식 교류와는 별도로 청년과 팅크탱크, 문화예술계 교류도 가질 것이라 그러면서 이들은 더 넓은 영역에서 북중 간 우호를 한층 증진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타임스의 보도 내용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정지용 소장이 이 한반도의 민감한 상황을 거론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위기를 막기 위해서 자오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했다. 이렇게 말한 대목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 부분이 자오 위원장이 평양으로 날아가서 김정은을 만나는 핵심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2일 있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전화를 통한 정상회담 내용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에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바이든이 이날 시진핑에게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비핵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의 압박이죠.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해야지 만약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김정은이 핵 도발을 한다든지 사고를 치게 되면 그 모든 후유증들이 고스란히 중국에게 돌아갈 것임을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차 한국 석자도 CSIS 주최 온라인 대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위복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북한에 예상되는 도발을 한미일, 호주 등의 연합훈련을 계속하거나 가속화하고 새로운 훈련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토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차석자는 북한에 예상되는 도발과 그에 맞선 한미일 연합훈련 등을 중국이 북한 문제에 더 관여하도록 만드는데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차석자는 그러면서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문제,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기회로 삼아서 중국이 더 큰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보도된 바와 같이 중국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차석자는 만약 중국이 여전히 대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활동, 그러니까 한미일 등의 다자 군사훈련이 중국과 협력해서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석자의 견해는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책사인 제이크 살리번 국가안보 보좌관도 지난 1월 26일, 27일 태국 방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의 각종 무기시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북 외교 재가동을 위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실질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든지 핵으로 위협하는 사태가 오게 되면 이는 결국 중국에게도 엄청난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임을 경고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도발 강도를 높이면서 남쪽을 향해 위협발을 하는 김정은 행보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가 평양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 북한과 러시아가 급격하게 밀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침묵을 지키면서 일종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의하면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삼각축으로 엮이는 걸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자칫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지역 긴장을 고조시켜서 신냉전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국제적 안정이 중국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중국 내 경제 상황이 취약한 지금 미국과의 관계마저 틀어지게 된다면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북한이 강경 국면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다독거리기도 하고 달리기도 할 요량으로 이 자오러지가 평양을 방문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래서 자오러지는 아마도 북한의 상당한 경제적 지원도 약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타임스는 코로나19 사태 후에 개발과 경제 회복 문제가 북한 노동당의 핵심 과업이라 그러면서 중국과 오는 북한의 회복을 효과적으로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그러면서 중국은 이웃국의 안정과 번영이 자국 국익뿐만 아니라 지역 평화와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자오러지의 방북을 통해서 중국의 이런 목표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막무가내로 러시아 편에 서서 도발적 강공을 펼치기에는 중국이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말로는 위협을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